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흥하이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이란 관련된 전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정치적인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 전에 계속해서 전쟁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유효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점점 정세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 하반기에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후티 반군과 헤즈볼라, 자, 이란과 관련이 있죠. 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란도 개입을 할 수 있게 되고, 사실 지금까지 이란이 뭐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어도 후티 반군과 헤즈볼라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 리스크가 더욱더 강해지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지역을 봉쇄한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 더욱이 흥하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강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발틱 운임지수도 상승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데 관련된 사항 모두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흥하이온의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5%가량 금일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해운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블록들 관련된 리스크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았던 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좀 가설을 세웠던 부분이 존재를 했었죠. 블록들 관련된 부분이 이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또 드렸었고 800억 중에서 200억 가량이 남았기 때문에 블록딜을 하기 위해서 또 주가를 어느 정도 부양시키고 나서 좀 관련된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정세적인 부분이 악화되고 그리고 운임지수도 상승하게 되면 흥하윤도 다시 한번 강한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존재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구간의 자리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베이스라인을 좀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한 어떤 이슈가 한번 발현이 되면 주가 역시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더라도 현재 외국인의 매집세가 최근 4거래일 동안 붙어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상승에 대한 전환점 포인트가 되는 현재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이란의 개입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까지 이슈는 크게 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의 관심사가 AI 그리고 전력,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로 쏠렸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좀 묻히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대선 앞두고 정치 일정 앞두고 이런 내용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예멘 후티 반군도 홍해에 이어서 인도양에서 상선을 겨냥하는 미사일 공격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향후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보더라도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원달러 환율도 제가 항상 체크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에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1390원 정도 가격대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공행진하는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주된 원인으로는 결국에 정세 악화를 볼 수 있겠죠. 이 정세 악화 같은 경우에는 전쟁과 관련이 있고 전쟁은 또 정치와 관련이 있다. 정치 일정을 보게 되면 전쟁에 대한 이 횟수 같은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겠죠. 현재 정치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때문에 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될 확률이 높은 거고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 환율 역시 상승합니다. 왜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때문에 어쨌든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가 대표적으로 해운주가 있다. 그 중에서 흥하해운 역시 이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존재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발틱 운임 지수도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5월달과 같은 모습 2200포인트 정도까지만 도달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고환율 그리고 발틱 운임 지수가 상승하니까 고운임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발틱 운임 지수는 최근 들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주면서 발틱 운임 지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도 현재 유효하게 작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철강석 가격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가격 안정화 구간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석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발틱 운임 지수도 더욱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6월 30일 날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중국 지표를 보게 되면 6월 달 들어서 무역 수지도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소매 판매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조업 지표만 남은 구간에 속해 있는데 이러한 이 기조를 이어가면서 제조업 지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운임비 상승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나오게 됩니다. 7월 1일 날 나오게 되죠. 만약에 지난 결과치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긍정적인 흐름세가 더욱더 유지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베이스라인을 좀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구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실제로 주봉으로 살펴보게 되면 현재 구간은 61선 구간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포인트를 살펴봤을 때 21선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4월 달에 기록을 했던 윗꼬리 패턴이 출현을 했던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자리 잡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부분이 작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 것을 2차적인 포인트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월 달에 기록을 했던 고가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되겠죠.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결국에 글로벌 정세가 악화되면서 호르무 취업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운임비가 상승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현재 환율 역시 좋은 모습,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1,400원 구간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고환율, 고운임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가 흥하해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흥하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